박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 성파갑의 박정훈입니다. 예. 일단 후보자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게 되신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제 야당 의원들께서 제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 의식에 저는 일부 동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질문 내용을 그 대통령하고의 대담에서 질문 내용을 보면 그 PPT 좀 보실까요, 같이? 그 대통령 부인의 신분 상태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몰래카메라를 착용한 전자기기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었냐고 질문을 하셨고요. 그리고 여당에서는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데 희생자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박장범 후보자는 그 파우치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뭐 대통령도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명확하게 말을 했고, 저도 뭐 KBS 사장 후보자가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뭐 질문이 예를 들어 국민에게 뭐 죄송한 마음이 있느냐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보도가 돼서, 물론 이게 몰카 공작이에요. 본질적으로는 그 대통령 부인을 어떻게든지 엮기 위해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작품이고, 목사라는 신분이 의심스러운 사람이고 또 국가 정체성도 좀 혼돈스러운 사람인데 적어도 국민들의 마음에 많은 상처를 준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 장면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로 질문을 한다면 김 여사께서 사과하실 생각이 있느냐, 직접 그런 것도 질문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 여당 질문 바로 다음에요. 예. 야당은 줄기차게 사과를 요구한다. 대통령 사과할 생각이 있냐라고 당연히 물어봤고요. 그 당시만 해도 대통령의 대답은 사과를 안 했고요. 이제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수준에서 계속해서 같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예. 어쨌든 이거는 김 여사가 잘한 부분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생각하고 걱정하고 했던 부분들을 앵커가 정확하게 짚어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는 파우치 부분, 논란 부분, 저는 이거는 앵커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최초의 그 서울의 소리의 방송 내용을 봐도 레이디 디올 파우치인데 라고 그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뭐 사전 찾아보라고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파우치가 스몰 백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구대로라면 작은 가방이란 표현, 그러니까 조그만 백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표현 자체는 전 틀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명품 백이라는 표현이 어떤 과장을 위한 프레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봐요. 그리고 뭐 아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른다고 우리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가 키가 좀 크다고 큰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파우치로 팔고 있기 때문에 파우치로 얘기한 걸 가지고 자격이 없다는 논란으로까지 가는 건 전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이 언론인으로서 조금 더 국민들의 정서에 맞닿아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KBS 사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후보자 아침부터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니까 품위도 있으시고, 그리고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으시고, 그리고 지금 우파 성향의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조직을 그렇게 이끌어갈 거로 보이지도 않고, 또 통합을 위해서도 상당히 많이 노력하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지금까지 본 바로는 KBS 사장을 하시기에 충분한 그런 자질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최민희 위원장께서 그 4가지 우리 의혹에 대해서 소명을 요청했었죠. 네. 그게 범칙금 문제, 그리고 위장전입 문제, 그리고 부모 공제 문제, 스쿨존 과속 문제, 이 4가지에 대해서 다 사과하신 건 분명하죠? 네, 사과. 예, 이건 명백히 뭐 잘못한 건데 이 정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말씀한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표현이 있었는지 위원장께서 아까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이 4가지 일로 KBS 사장의 자격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물론 이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사장의 자격이 없다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 7대 기준이 있었던 거 아세요? 국무위원들이나 청문회, 인사청문회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네. 예,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 전입. 이거 위장 전입은 2005년 이후에 2회 이상이에요. 그리고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여기 해당되는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으시죠? 문재인 정부에서 124명이 인사청문회를 거쳤는데 수십 명이 여기에 해당이 됐어요. 본인들이 내놓은 기준에도 맞지 않는 사람들을 내놓고 강제로 야당 반대에도 당시에 통과시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언론인이라면 불편 부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BS 사장은 특히 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든 야든 어느 쪽 편드시지 않을 거죠? 네.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일할 생각이 있습니까? 만약에 일할 생각이 있다면 여기서 그만두셔야 돼요. KBS는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다 투명하게 대부분 공개되고 언론뿐만 아니라 노조, 협회의 상시적인 감시를 또 국회를 포함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요. 아까 야당 의원이 왜 후배들이 갖고 온 취재를 이제 뭉갰냐는 취지의 질의를 했어요. 근데 충분한 확인을 거쳐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같은 판단을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 대선 사흘 전에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이 뉴스타파에서 보도됐는데 KBS에서 여러 꼭지 보도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도 이 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이지만 최대한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 확인을 하고 특히 직접 당사자를 만나서 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야당이 우리 후보자에 대해서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하는 질의를 들을 때 후보자가 그게 약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KBS가 이재명 대선 후보를 어떻게 다뤘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일요진단이라는 프로에서요. 이재명 후보만, 윤석열 후보는 출연시키지 않고 이재명 후보만 불러서 대장동 의혹 등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당시 박범계 법무장관에게 대장동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편파성을 드러낸 KBS, 문재인 정부 KBS에 대해서는 본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최대한 이 공정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봅니까? 당시에 이렇게 한 명만, 이재명 대표만 이런 식으로 일요진단에 출연시키고 박범계 장관 출연시켜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약에 본인이라면 어떤 판단을 하실 거예요? 의원님 그 전후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이루어진다는 보통 당대표의 경우 혼자 출연합니다. 근데 그 전후에 그 상대당의 당대표가 동일한 시간에 나와서 동일한 프로그램에 나왔다면 당연히 동일한 기준으로 출연시켜야겠죠? 네네. 예. 후보자가 사장이 되신다면 절대 편향성 논란 없도록 KBS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KBS를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어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 이 파우치에 대해서 계속 이제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해 왔고, 이번에 사실 야당이 내놓은 수정안을 보면 특검에서도 이 내용이 빠졌잖아요. 그죠? 수사거리가 안 되고 기소거리가 안 된다는 수사심의위의 판단에도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야당도 그래서 지금 이걸 뺀 거 아닌가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입장을 밝히기가. 예.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많이 쓴 거 알고 계시죠? 그때 KBS 어떻게 보도했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SBS에서 2021년 1월 28일 날 첫 보도, 단독 보도를 했어요. SBS입니다. 종편이 아니라. SBS에서 보도를 했는데 KBS가 무려 나흘 동안 뭉갰어요. 보도를. 심지어 MBC가 단신도 넣고, 단신이었습니다. 물론. 그리고 기사 중에 한 줄 사과했다는 문장밖에 안 넣었지만 다른 언론은 다 보도했어요. 근데 KBS 나흘 동안 보도 안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파악하셔서요. 네. 조치를 하세요. 그렇게 편향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대선 기간에 그걸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죠? 아까 사과한 그 여러 가지 윤지호 씨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박민 사장이 사과한 내용에 덧붙여서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제가 추가 질의 때 자세히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상황 보시고
그 내용 파악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저기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김영 간사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아니요, 제가 지금 사실을 이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없나요? 네? 이건 확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후보자 네. 아까 여당이 그러니까 요지는 여당이 이 사안을 정치 공작이라고 부르면서 김건희 여사가 정치 공작의 희생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요 다음에 야당이 네네. 줄기차게 사과하라고 하고 있다. 요게 요런 질의를 했다고 하셨죠. 네, 제 기억으로는 여당 하나, 야당 하나 질문한 걸로 알고 있고 야당 요구의 핵심은 대통령의 사과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과연 사과를 하나 안 하냐가 이제 관심된 사안이었기 네,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셨다. 지금도 주장하시는 거죠? 네, 제 기억으로 질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스크립터에 없습니다. 방송 보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잠깐만요. 지금 김영 간사는 이걸 일부러 삭제했다. 예, 이런 주장인데 잠깐만요. 네, 네. 저는 이 스크립터 지금 계속 저분 이름이 나오는데 그 단장님, 박영춘 단장님, 네, 요 스크립터 확인하시고 이거 방송분 스크립터인데 없어요. 예, KBS 자체적으로 금방 확인되겠죠? 예, 확인하시고 후보자에게 사실을 알려주시고 이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확인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네, 네. 네, 확인해 보세요. 아니 저희도 확인했어요. 일단 김영 간사가 확인하고 제가 다시 재차 확인시킨 거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이게 공영방송 사장 자격이 있나? 거기 앉아 있을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드니 해명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거 네. 한꺼번에 쫙 나왔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해명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네. 네, 네. 그 지금 단장님 왜 지시하셨습니까? 확인하라고? 예, 제가 대통령이 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왜 나온 경위를 파악해서 저한테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돌리실 거 없고 핵심은 야당이 줄기차게 사과를 요구하는데 사과할 의향이 있냐라는 요지의 질문을 했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확인한 바 없으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KBS에서 빨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크하시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위원님, 이상하게 이준석 위원님 질의 앞에서 늘 이렇게 우리가 토론이 깁니다. 예, 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개혁신당 경기 화성을 이준석입니다. 후보자님, 네. KBS 사장이라는 게 그 이사진이 선임하긴 하지만 구조상 실질적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다. 이런 시각에 동의하십니까?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예, 그렇죠. 박장문 후보자는 본인이 KBS 사장 선임이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디올백 수수 정황을 잘 순화시켜서 표현한 것에 대한 보답의 맥락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랑 생각이 아주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제 경험으로 대통령 고마운 걸 모르는 사람이고 자기만 알고 어차피 도움을 받아도 이 보답은커녕 해코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사실상 선임했다고 해가지고 또 뒤통수 칠지도 모르는 겁니다. 전임 사장님 상황을 보면은 대통령이 원래 그런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저는 다른 야당 의원님들이랑 조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이게 보훈 인사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보답이라기보다는 박장동 후보자를 통해서 대통령이 실현하고 싶은 것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것을 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박장문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 자기 대통령 KBS 공약을 실천하고 싶어서 그랬을 거라 좀 보는데 대통령의 KBS 관련 공약이 뭡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공영성을 강화하고 예. 아마 수신료라든지 공영방송 운영과 관련해 갖고 예. 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영방송의 기능을 강화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뭐 혹시 기억하고 대선 때 있습니다. 유명했던 그 59초 쇼츠라는 걸 보신 적 있나요? KBS 때 한 거?
제가 모르는 상황. 예, 그게 KBS 관련 공약이었는데요. 먼저 뭐 지금 자료 보여주시는 것 같지만은 먼저 그 사극 대하 드라마 편성 같은 것들, 그러니까 공영성을 위해서 다른 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 해라가 첫 번째 주문이었고, 네. 그 안에 보면은 국제 뉴스 같은 것들 사실상 편성을 좀 해야 된다. 다른 곳에서는 비용이나 이런 구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지적이 많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영상 아카이브 등을 통해 가지고 사실 사회 보탬이 되게 하라. 이런, 그러니까 공영성 강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약들을 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예. 근데 사실 이게 후보자가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보면 재정적 안정성, 이거 서면 답변을 보면 재정성 안정성과 글로벌 제작 역량 강화를 진행하겠다 했는데, 재정적 안정성과 글로벌 제작 역량 강화가 이게 병행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선후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게 왜냐하면 둘이 동시에 하겠다는 거는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 비용을 줄이고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러면은 사실 언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양발로 동시에 발차하겠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 충돌 소지가 있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1TV가 51개, 2TV가 31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 지금까지는 다 이렇게 배분하는 형식으로 제작비를 나눠줬다면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말씀하신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거는 예산을 좀 집중하고 예. 다른 부분은 좀 효율화하겠다. 제가 이번에 사실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건요. 제가 과방위하면서 계속 KBS 관계자를 나오면은 국제뉴스 편성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KBS가 앞장서야 된다. 다른 방송사들은 비용 구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KBS 해외 지국이 오히려 8개에서 7개로 줄었죠. 네, 줄었습니다. 그리고 상주 특파원 수는 17명에서 11명으로 줄었죠. 6명이나 크게 줄였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비용 절감 때문에 그럼 비용 절감이 방향인 거지. 그러면 이거 뭐 국제 제작 역량 강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대신 뭐 특파원이 많은 뉴스를 생산하긴 하지만 네. 그 외에 다른 소스로 글로벌 24라든지 세계는 지금 같은 경우는 아니 다양한 그러니까 특파원을 외신을 하셨으니까 통해서 아실 텐데 그럼 런던 지구 계셨으니까 아실 텐데 우리가 영국에 대한 어떤 뉴스를 파악하려고 그러면 현재 특파원이 인맥도 만들고 또 그리고 관계자 취재를 해야지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방법이 있나요? 혹시 그럼 다른 방법이? 그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영춘 단장님 확인했어요? 있어요, 없어요? 뭐 이게 어렵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저희가 영상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저는 이제 야당의 사과 요구를 물어보는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있어요, 다시 없어요? 네,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김현 의원께 2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백하고 가방하고도 차이가 난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거짓 답변하지 말라고 얘기했고요. 첫 번째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그 녹화가 됐고 그 다음에 녹화하고 2월 4일날 녹화를 하고 2월 7일날 방영이 됐어요. 그럼 그 3일 동안 편집이 이루어졌는데 그 편집을 누가 했느냐고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당사자가 다 책임지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은 삭제가 됐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 사과를 안 했고 재발 방지, 그러니까 야당은 줄기차게 사과를 요구한다. 대통령 사과할 생각 있냐? 이걸 요구했고 대통령 사과를 안 했고 재발 방지 약속하는 수준으로 같은 답변을 했다라고 했는데 재발 방지 관련해서도 얘기한 게 없어요. 그냥 박절해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고 재발 방지라기보다는 제2부속실을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부부싸움을 하셨어요라는 말로 국면을 전환시켜요. 박장범 당시 앵커가. 그래서 사과하지 않은 대통령을 사과한 것처럼 지금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답변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준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일단 지금 정확하게 후보자의 워딩이 뭐였냐면요. 여당 질문 바로 다음에 야당은 줄기차게 사과를 요구한다. 대통령 사과할 생각 있냐? 이걸 요구했고 대통령은 사과 안 했고 재발 방지 약속하는 수준에서 같은 답변을 했다. 이거 다 없죠? 네, 지금 확인해 근데 보니까 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아니, 제 기억 속에는 아무튼 근데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실이 그 방송된 사실이 없고 이 부분은 제가 잘못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정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의 답변도 없어요. 다시는- 대통령은 사과 안 했고 재발 방지 약속하는 네. 수준에서 같은 답변했다.
대통령이 재발 방지 약속하는 수준에서의 같은 답변이 없어요. 그 뒤에. 근데 위원장님, 제가 대통령이 사과했다는 말씀은 안 했고요. 대통령이 사과 사과를 안 안 했고. 하고, 네네. 예. 근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노정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떤 입장이 공공할 때 양심이 있는 분들은 마지못해 하는 답변에 본인의 진심을 숨겨둡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본인은 거기에서 작은 위안이라도 찾기 위해서. 조금 전에 어떻게 그런 착오, 기억에 왜곡이 있을 수 있냐고 질문했을 때 기억이 잘못된 걸로라고 답을 하셨어요. 저도 뭐 방송을 꽤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답변이 예사롭지 않게 들립니다. 기억이 왜곡된 걸로 하기로 정리하셨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제가 그 질문을 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는 걸로 확인을 하셨습니까? 네. 편집 원본을 보셨어요? 확인하려면 직접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셨는데 질문과 답변 여러 문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 그게 잘못된 기억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녹화 원본을 보셔야 하죠. 그게 저널리스트의 기본이죠. 보셨나요? 제가 여기서 물리적으로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누가 편집본에 그 녹화 원본에 그 대목이 없다고 누가 확인을 해주셨습니까? 제 기억에 분명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긋는다는 답변을 저는 그 질문을 해서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 지금 그런 답변이 앞선 답변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매우 모호하고 좀 구차하지 않습니까? 앞서서 그렇게 명확하게 문장을 완성해서 답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답변을 누가 믿어줄까요? 믿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편집 원본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 국회 차원에서 그 편집 원본을 비공개로라도 검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100번 말씀하셔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단순한 사과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증할 수 있는 것은 검증하면 된다. 자, 앞선 여러 질의에서 그 파우치 질문이 나왔던 그 부분에 원래 원고는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했고 방송사의 영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방송 제작 권한을 사후적으로라도 침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보호 가치와 지금 KBS가 이 당면에 있는 이 의혹들 어느 쪽이 더 클까? 쉽게 해소할 수 있으면 해소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파우치와 관련해서 해당 대목만이라도 캡처해서 공유시켜주면 의혹을 풀겠다. 그것을 국민께 공유하는 것이, 공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상임위에, 우리 과방위에 비공개로라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못 내겠다고 하면 감추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죠. 그 정도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선 답변에서 그러셨어요. 실무자의 그 제작 권한이 침해된 거 아니냐라고 여쭤봤더니 본인이 실무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대담 전에 박장범이라는 실무자와 대담 당시에 박장범 앵커 그 사이에 어떤 괴리가 있었는지, 그게 혹시라도 실무자 박장범께서는 다른 표현을 썼는데 누군가 다른 과정이 또는 누군가의 개입 때문에 파우치로 바뀐 것은 아닌지, 이 의문을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의문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소하는 방법 쉬워요. 두 개 비교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두 원고와 실제 발언한 것이 일치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끝나버리는, 해소되는 의혹을 왜 안고 가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기억이 잘못된 걸로라는 표현에서 그렇게 정리한 거냐고 여쭤봤는데
앞선 맥락이 또 하나 있어요. 주식거래 문제 질의를 제가 드렸을 때 매우 구체적으로 여쭤봤고 구체적인 종목들 하나하나 나열을 했고 일관되게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거래가 아니라고 하셨고 한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안 한 걸로 기억난다. 한 종목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6개 종목 전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1분 더 드리세요. 그러면서 뒤늦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시인하는 듯한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이거 제가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이게 아니라 본인 계좌로 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이따 다시 질의를 통해서 분명히 하겠지만 네. 이 반복되는 이 질의 과정에서 일관성이 보입니다. 제 눈에는. 뭔가 감추고 있다. 답변이 불충분하다. 쉽게 해소할 수 있는 의혹을 굳이 안고 가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사과한다. 이 표현이 뭐가 중요합니까? 검증될 수 있는 부분은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비공개 방식으로라도 우리 과방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서 이 의혹을 깔끔히 씻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그 대담의 총 녹화 시간이 몇 분이었습니까?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대략 한 2시간가량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20분. 근데 그 120분 정도- 이게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지금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아니 왜냐하면 제가 대담을 하고 저는 그 순간 제 일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그걸- 잠깐만요. 네. 총 녹화 시간을 여쭈었습니다. 그때 대담 시간 실무자라고 말고요. 하셨잖아요. 대담 아까. 시간 말고 촬영한 총 시간. 네. 총 녹화 시간. 그거는 상당히 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70분이었는데요. 70분이요? 네.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더 길었던 걸로. 네, 대담을- 제가 아니에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60분 방영이면 되게 우리가 한 2배 이상 하잖아요. 3배. 그게 아니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요 수치를 기억하고 있는데 확인 좀 해봐 주실래요?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랬고 그다음에 실제 방영 시간은 60분이었죠? 지금 방송 시간은 94분이라고. 94분. 네. 예, 그러면 120분인데 94분.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건 대담만 120분 정도 2시간가량 한 것 네. 같고요. 그 중간중간에 그 대통령실 곳곳을 촬영하고 그건 이제 편집 과정에 들어갔겠죠. 사전에 해서. 예. 그날 찍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네. 총 녹화 시간 몇 분이에요? 그거는 저는 대담까지만 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 편집하는 네, 그러니까 제작 대담 부분에서- 시간 말하는 거예요. 대담 녹화 제 시간. 기억으로는 2시간가량 2시간. 했습니다. 120분 정도. 네. 그다음에 실제로 대담만 나간 부분은 몇 분이에요?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이걸 확인하면 요 차이만큼 확인시켜 달라는 요청이라 이게 20분이면 40분보단 낫겠죠, 확인하기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이거는 예를 들면 오늘 후보자의 태도가 사과를 굉장히 빨리 잘하시고 그런데 뭐를 사과받는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이 초유의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을 너무 실드쳐서 사과하시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없는 말을 만들어서 사과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편집본에 있었는데 기억이 잘못돼서 사과하는 건지가 확인이 안 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노정면 의원님의 문제 제기가. 예, 그래서 요거를 그럼 다시 또 박영춘 단장님 우선 총 녹화 시간, 대담 녹화 시간 확인해 주시고요. 실제 대담 방영 시간 확인해 주시고요. 그 차이만큼의 편집된 내용 저희에게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지금 후보자께서 정확하게 시간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부터 후보자께 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계속하고 박영춘 단장님 빨리 좀 움직여 주십시오. 자, 위원장님 아까 그 대담 녹화 시간. 네, 그 방금 받았는데요. 전체 방송 시간은 94분이었고 네. 그 가운데 대담 시간은 77분? 예, 77분이라고 합니다. 대담 녹화 시간은요? 그거는 제 기억에는 한 2시간가량 한 걸로 생각이 2시간? 듭니다.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그리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뒤에 서포트 하시는 분도 지금 생각나는 대로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네. 예, 1분 드리세요. 저기 제가 볼 때는 큐시트 2월 4일 날 큐시트를 제출하면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예. 큐시트 제출하면 제출하세요. 해소됩니다. 이게. 예, 저는 다음 단계로 이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사실관계 확인을 박영춘 단장님 중심으로 후보자에게 좀 확실하게 주십시오. 그냥 대충 써서 주지 말고 그것까지 또 사실 아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네. 예,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리고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과를 안 받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하고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김영 간사님. 예. 질의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춘 단장님, 예, 준비해 주십시오. 네,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위원장실에서는 박영춘 단장님께 확인되는 대로 보고를 받아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